그러면 여러분들 담보제공명령서가 뭐냐면요. 이렇게 저 표를 가져왔죠. 점유인정금지 가처분에 해당하는 담보제공명령서. 제가 이 표를 그대로 캡처해 온 건 뭐냐면요. 워드가 아니고 실제 문서가 이렇게 생긴 거를 저희가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캡처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정부 고양지원의 사건이었네요. 그러면서 이게 담보제공명령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점유이정금지 가처분하고 이 번호가 별도로 부여가 된다면 판사가 다른 거죠. 채권자는요, 저희 낙찰자입니다. 저희가 낙찰자로서 이 사람한테 채권자의 권리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는 자, 이렇게 임차인이 되겠죠. 임차인이거나 뭡니까? 점유자가 되겠죠. 현재 점유자. 이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공탁명령을 900만 원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뒤에 보니까요. 보증보험 위탁 계약으로 체결한 문서를 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정문에 담보 제공 명령을 받으셔야지만 합니다. 위의 제목이 바로 담보 제공 명령입니다. 따라서 명령의 내용대로 담보금을 명령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보증 위탁 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급 보증을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급 보증 위탁 계약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 보시면 상당히 순서에 맞게끔 제가 정리를 해놨다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지급 보증 위탁 계약의 체결 문서입니다. 이건 그냥 보시면 돼요. 공탁 보증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저희가 예납하고 이렇게 영수증을 받습니다. 보험 계약자 저희가 되겠죠. 이렇게 피보험자 상대방이 되겠죠. 이렇게 저희가 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험 영수증을 받습니다. 점유이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법원에다가 담보제공명령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탁보증보험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이거 법원에다가 다 준비를 했더니 법원은 저희한테 무엇을 갖다 주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점유이정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문 상당히 빠른 기간 안에 나옵니다. 이게 보통 한 45일 정도 예상하시면 되죠. 접수하고 결정 다 떨어지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죠. 근데 아무리 길어봐야 이렇게 45일 이내니까 여러분들 급하게 받을 때는요, 요게 2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45일이라는 것은 점유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점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부동산 아파트의 점유는 쉬운 점유예요. 하지만 유치권과 같이 권리가 특별하게 있다라고 판단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법원도 신속하게 처리를 하지만 법원도 판단해야 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최장적으로 이렇게 개월수가 갈 수 있다. 45일 정도. 그리고 빠르면 2주 이내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아졌네요. 결정문 이것도 뭡니까? 집행권원입니다. 이 집행권원인데 어떤 집행이에요? 그렇죠? 가집행입니다. 가처분에 대한. 그러니까 가처분에 대한 가집행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처분이죠. 근데 이 가처분에 대해서 집행력이 있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채권자와 채무자로 되어져 있고요. 주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대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를 풀고 이거 아까 뭐예요? 신청 이유에 대해서 신청 저기 한번 볼까요? 위에 여러분들 직접 기억하셔야 되니까 점유이정금지 가처분 저희 명령서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뭐예요? 신청 취지죠. 신청 취지. 요 신청 취지 자체로 그대로 판결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청 취지에 대한 부분이 뭐가 된다? 그렇죠. 바로 주문이 되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행관은 현황을 갖다 유지하는 조건으로 채무자가 점유할 수 있게끔 해놔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신청이 이유 있음으로 해서 담보 공탁에 대한 이 증명서도 제출이 되어졌고, 증권번호 제출받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판결이 되어진 겁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점유정지 처분에 대해서 담보 제공 명령에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이에 근거해서 점유정지 처분에 대한 결정문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면 제가 팁으로 한번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이 팁박스에 나와 있는 이 집행 개시 요건에서 이렇게 내가 명시를 해놨죠. 이것은 민사집행법에 대한 부분이다. 민사집행법 292조를 보니까 집행의 개시 요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개시하는 요건, 가압류, 보존처분이죠. 대한 재판이 있은 뒤니까 뭐예요? 집행 권한을 받은 뒤다라고 봅시다.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집행 권한에 해당하는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에 대한 개시 요건을 맞춰야지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압류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시한 날로부터 2주를 넘길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재판의 집행을 채무자에게 재판을 고지했다.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했다고 하면 2주를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집행은 신속하게 해야지만 된다. 이 신속이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압류에 대해서 재판이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항변할 게 있으면 항변하세요라고 해서 이 개시 요건을 갖춰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가압류 신청을 해놓고 2주가 지나버리게 되면 안 받아들여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2주 안에 고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압류 절차가 준용되어지는 게 바로 가처분 절차입니다. 가처분은 뭐냐? 가압류 절차를 준용한다, 따른다라는 뜻이죠. 가압류 절차에 대한 규정은 준용하고,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밑에 부분은 바로 판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가처분의 내용이 있어요. 이럴 때는 2주가 지나도, 기간이 지나도 판사가 판단하는 기간이 할애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처분은 가압류의 절차를 준용한다. 요거를 기억하시라고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채권자는 신청자죠. 결정문을 송달받았어요. 제가 뭡니까? 결정을 받았다라는 송달문을 받았죠. 판결문 받았죠. 위에 저희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결정문을 받았지만 이 결정문은 뭐죠? 그렇죠. 판결문이죠. 이게 이내 집행해야 됩니다. 이 2주 이내에 집행해야 되는 거 기억하십시오. 집행하라고 판사가 결정을 내줬는데 제가 2주 안에 이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이 또한 취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점유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면 저희는 2주 이내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채권자는 결정문을 갖고 집행관 사무소에다가 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 사무소에서 빠른 날짜로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행관에서 고시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점유정지 가처분에 대한 집행에서 이 고시를 문을 열고 안쪽에다가 붙입니다. 왜? 이건 누가 봐야 됩니까? 그렇죠. 현 점유권자가 봐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고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안쪽에다 고시를 한다라고 해서 요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는요, 채권자는 여기서는 신청인이고 낙찰자입니다. 보존 처분을 이렇게 해서 끝내버렸습니다. 이후로는 인도명령을 받아서 강제 집행만 실시하면 됩니다. 집행관은요, 고시 내용을 분실할 경우 법원의 집행을 기록하기 위해 부동산 처분 집행 조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집행관이 나가면 기록을 해요. 이 기록한 내용이 바로 집행관 사무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법원에서는 다 기록을 다 갖고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보시는 이게 바로 부동산 가처분 집행 조서입니다. 이거는요, 저희가 띄워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 명령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이죠. 인도 명령할 때 왜 필요하냐면 저희가 1번으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했어요. 이렇게 갔더니 원래는 저희가 A가 점유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가봤더니 B가 점유하고 있더라. 그럼 이 B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인적사항을 법원이 이렇게 조서로 적어 놓습니다. 이 인적사항을 갖고 저희는 뭘 하면 돼요? 그렇죠? 인도 명령을 신청하면 되겠죠. 상당히 중요한 부동산 가처분 집행조서, 그러니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나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희가 점유 집행을 했다, 점유 집행을 못했다, 고지를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안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점유 집행에 대해서 됐는지 이 집행 조서를 띄워가지고 인도명령에 대해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습관화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만 민사소송법에 해당하는 보전처분 중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좀 배웠습니다. 조금 설명이 복잡할 수 있는데 제가 말을 하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책에 수록된 내용으로 가장 간결하게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챕터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